안녕하세요. 저는 팔코기네 왕아빠라고. 장군이 누나 최지선이고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수의사로서 좀 창피한 일이었죠. 네, 수의대생이 유기묘를 키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고 유튜버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 그곳에 살던 남학생이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쳐다보기도 한다고 유명 인사고. 저희 학교 사람들 모두가 좀 자랑스러워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대학생으로 알려진 수의대생 유튜버 이 씨. 수의학과 수업을 듣는 새끼 고양이 루미의 천진난만한 귀여워. 저 정말 수의대는 저렇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네, 좋다. 대부분 많이 데리고 와요. 300만 회를 네. 돌파했습니다. 그런 루미가 교통사고로 죽은 어미 고양이 곁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라는 사연이 소개되자 안타까운 동물들을 구조해 입양하고 있다는 수의대생 이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수 목장의 운영자 이 씨가 하루아침에 활동을 접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수목장 운영자 둘이 거짓된 사연을 꾸미더라고요. 우리를 데려오게 된 경위는 지인이 펫샵에서 고양이를 샀다가 환불을 하려다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고양이가 불쌍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 전날에 편집자가 펫샵에서 사왔다 하고 그 고양이를 보여줬거든요. 너무 예쁘지 이러면서. 병에 걸린 채로 동물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던 새끼 고양이라던 레이도, 입양됐다 파양된 강아지라던 절구의 사연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난 수의사가 돼야지 뭘 해야지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다 점수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친구들 많아요. 거기서 바뀌는 거죠? 네, 꿈이 되게 수의사였기 때문에 딱 수의대 들어가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선배들이 너 여기 왜 왔냐였어요. 왜요? 다른 데까지 여기 왜 왔냐. 그 점수로 여기 왜 왔냐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많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해줄지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가끔 저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루미를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 넘어 굉장히 세게 던졌는데 두 차례 이제 던지자 제가 제지를 했어요. 근데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차례 던졌고 자기들이 사와놓고 절구가 똥을 싸는 게 싫다면서 지속적으로 굶기고. 이 씨와 같은 수의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폭로에 이 씨의 활동을 응원하고 후원해온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신 험한 말들은 모두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고양이들의 학대나 방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의 전 여자친구는 제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루미를 데려와 영상을 올리며 채널을 키워나갈 때부터 저에게 접근하였으며 술에 취하게 되는 날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러한 발언들을 유도했습니다.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녹음된 녹취록의 모든 부분들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저의 흠을 잡기 위해 접근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형견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먹어도 끝이 없거든요. 리트리버 이런 애들은 정말 진짜 끝이 없어요. 사료 한 포대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의 경우는 정말 잘 먹는 애들 아니고서는 잘 안 먹죠? 지금 세상이 보고 먹방 찍으라면 거기다 고개 돌리는 게 더 많을 네. 거야. 장군이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찍으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건 뭐 뻔하죠. 진짜 그게 학대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실제로 동물보호법에 있어요. 그 먹을 거를 안 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준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동물 학대로 들어가서 구조하러 갔을 때 그런 거 사진을 찍죠.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시골에서 막 된장국에 말아주잖아요. 그것도 원래 안 돼요. 학대인 네,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까먹었다. 된장찌개 나와서 깜짝 놀라서 까먹었다. 그런데 이 씨의 해명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나은 씨. 그녀가 바로 이 씨가 말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사실. 이건 옳지 못한 것 같다. 반성을 하는 듯 했으나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암 말기 환자들을 찾더라고요. 그
암 말기 환자들을 여기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고양이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하겠다 해서 지난 8일 이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또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눈에 없어지면 바로 찾아올 정도로 아이들은 저를 따릅니다. 저는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학대를 했다고 해서 강아지들이 무조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실 스톡홀름 신드롬도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학대를 해도 동물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생존에 필요한 건 저 보호자예요. 시골에서 얼마나 할아버지들이 애들 막 두들겨 패고 던지고 맞아요. 이래도 할아버지 졸졸 쫓아다니고 하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신은 동물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이 씨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를 본 고양이의 반응이란 제목의 이 영상을 올리자 햄스터에 대한 학대라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당시엔 발빠르게 사과 방송을 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듯 보였지만 수의대가 어떻게 쥐에 대한 그 생명 그거를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냐 그러는데 수의대에선 쥐를 실험동물로 이외엔 전혀 취급도 안 하는데 그냥 완전 그냥 동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쟤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수의대에서 저도 제 손으로 죽인 쥐가 몇백 마리 될 거예요. 왜냐면 실험을 하고 나면 얘네들을 안락사 시켜요. 이게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실험동물 센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뭐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동물들한테 주사를 놓고 뭐 먹을 걸 먹이고 나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서 그거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하거든요. 그런 걸 배우면서 많은 쥐들이나 이런 조그만 동물들이 생명을 잃게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수온제라는 거래요. 맞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마음조차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집의 햄스터는 원래 한 마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위해 또 다른 동물을 이용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없으면 사실 행돌이 같은 애를 그냥 키우는 게 맞아. 다리 아픈 길냥 이런 애들. 얘는 다리가 아파서 입양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골치 아파지지. 얘는 이쁘게 클 리가 없으니까. 근데 저기에서 보면은 그냥 딱 사업 같아요. 자, 얘 드려. 이거 조회수 좋아. 쟤 드려. 얘 빼.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 같지. 그리고 저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반려견, 뭐 반려묘 유튜브 하시던 분들이 구독자들이 장난이 아니었어. 그때 막 폭증하고 했을 때예요. 혹시 계신가요?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그렇게 기다린 지 이틀째 되던 날 오피스텔 쪽에서 나온 두 사람 중 한 남자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주차된 차량에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씨일까요? 저기요?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인데요. 아까 저기 사진 왜 찍으세요? 혹시 X세요?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닌 모른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려 하는 이 남자가 갑수 목장의 운영자 이 씨였습니다. 그럼 지금 갑수목장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독자예요. 저 되게 오래 봤어요.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름의 해명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은 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이 씨. 그리고 잠시 후 그가 경찰에 부른 겁니다. 혹시 저 신분증 좀 확인하셨을까요?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아까 혹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분증도 확인됐는데. 나중에 다 해명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구독자들한테 진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수의사들 중에 동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오히려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수의사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들을 못 보겠어서.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또 너무 걱정이 많아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보면 제 주위에서 동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치료 실력은 진짜 좋은 수의사들도 있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치료를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더 잘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명 존중이라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을 침묵과 부인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레이 그리고 절구 그리고 노루는 펫샵에서 데려온 아이들이 맞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속인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국 이 씨는 펫샵에서 사온 고양이와 강아지를 유기동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수의사가 되려는 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금 버는 돈이 일반인들이 정말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벌 수도 있는 일이나 치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조회수가 잘 나와서 계속 구독자가 늘어서 더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 싶고. 지난 1년간 그는 유튜브 채널 수익으로만 약 2억 5천만 원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수익은 어떻게 보통 되시나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첫 해에는 3달에 10만 원 들어왔어요. 두 번째 해에는 2달에 10만 원 들어왔어요. 올해는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잘 확인 안 해요. 신목으로 시작을 했고 한 달에 그래도 한 200 정도는 들어오는데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다 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갑자기 몇 년 전께 갑자기 펑펑 뜰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야 이건 진짜 재밌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는데 사람들이 안 볼 때가 있고 나랑 똑같아. 네. 그렇게 한 번씩 뛰는 것 때문에 달로 우리가 얼마를 번다 이렇게 계산하기가 이렇게 됐다가 해서 평균 내기가 어려워요. 신기하다. 전 되게 일정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저희는 되게 자극적인가? 지난 7일 동물보호단체에선 이 씨를 동물 학대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얘들이 나를 이렇게 따르는 거는 동물 학대가 없었다는 증거다라는 해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과도하게 주인한테 매달리는 것, 과도하게 이제 반기는 것, 고양이에 있어서의 분리불안 증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동물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뿐이고 수의사가 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찾아보시면 이 씨가 수의사 면허를 나오겠죠. 뭐 수의사 그래서 좁으니까. 네. 지난해 9월 이 씨에게서 고미와 도리를 입양한 배우 유승호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고양이들의 근황을 공개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말라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같습니다.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명을 살려야 할 수의사를 꿈꿨던 사람이라면. 저는 그래요. 돈벌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행복하다면 문제 없어. 결국 위선을 하고 동물들이 불행하게 만들면서 돈벌이를 하면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예전에 설쌤이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애완의 완자가 네. 그 완구의 완구, 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를 뭘 하면서 만족스러운 거야. 내가 맛있는 걸 줘서 잘 먹는 걸 보고 만족스러운 거야. 안 좋은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서 혹시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설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애들이 일단 딱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저 아이들로서 사람도 이제 힐링이 되고 그런 게 엄청나게. 저는 수의사에서 어떨 때가 가장 기분이 좋냐면 아직도 댓글이 달리거든요. 제가 하임리법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댓글이 올라와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많은 생명을 살렸다. 자, 네. 바로 100만 갑니까? 아, 이거는 100만 나올 게 아니에요. 대박이 나지 않은 컨텐츠지만 이 컨텐츠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 이럴 때 되게 뿌듯해요. 예. 진짜. 저는 이제 장군이 거에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어쨌든 말티즈를 한국에서 많이 키우셨었으니까 장군이 보면서 옛날 우리 강아지 생각난다.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글 같은 거 보면 되게 뿌듯하고.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하지 마라. 저도 하지 마라. 난 동물 유튜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맞아. 하지 말고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이제 하늘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전업 유튜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유튜버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또 약불 달릴 건데요. 연애는 해도 되냐 이렇게? 그쵸. 악플 달릴 건데 그냥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콩고물이다. 이거 나오면 그냥 우리 아이랑 좀 더 즐겁게 여행도 한번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걸로 생각해야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된다. 반려동물들에게 한마디씩. 눈물의 영상 편지. 안 제일 먼저 울고 시작을. 저 생각 좀 하고. 항상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아프지 말고 니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질게. 같이 함께 하자. 우리가 팬로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람은 고마웠어 뭐 이런 거라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그런 얘기도 못 해주고 뭔가 정말 얘가 나랑 행복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한마디 해준다면 행복해라. 네,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너도 행복해라. 저는 말 못할 것 같은데 눈물 나서 어떡해.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구독자님들이 장군이가 누나 잘 만났다. 근데 전 사실 제가 장군이를 잘 만났다. 어떡해. 여기 있어. 그래서 항상 고맙고 저는 제 생명을 떼어줘서라도 장군이가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어떡해. 우리 8마리라 다 떼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줘 장군아. 고마워.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눈물 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소감 이야기 한번 듣고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랑 해서 지금 사실 얘를 바꿔. 막 졸고 있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너무 유명하신 분이랑 같이 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대화도 잘해주셔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뭐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속 깊은 얘기들을 할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같은 분야에 있는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서 하루빨리 좀 이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유튜버들도 그렇고 설채연 선생님처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앞서서 이런 변화를 좀 줬으면 빨리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